안녕하세요. 주식 닥터운입니다. 네, 일단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그 잇몸이 안 좋아서 수술한 관계로 지금 현재 그 말하는 데 있어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12월 달 한 주가 이제 이미 지났고, 이제 지났다기보다는 시작했죠. 이제 11월 달이 끝나고 이제 12월 달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 또 여전히 뭐 시장이 안 좋다는 부분, 안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 다 체감상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미 그 관련해서는 여기 12월 9일인가 6일인가 요때쯤 미리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포지션 그 포지션 관련해 갖고 뭐 수익 실현하실 분은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종목을 샀는데 물려 있는 분이라면 반등이 나오면 손절이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의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오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방송 매체들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찌라시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시장이 폭락하면서 뭐 안 좋아지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지금 현재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뭐 시간이 남으면은 뭐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봐야 될지 이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뉴스나 이런 부분 너무 맹신하지 말라.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을 내 스스로가 이제 잘 대응하고 뭐 좋은 것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일단 시황을 이야기하고 나서 시간이 좀 되면 나오면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다 따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한 번 더 그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예, 지수가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 와 있다. 일단은 1871 이게 최대 폭이거든요. 그리고 2012 1871 2012 뭐 대충 뭐 한 이쯤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 최대 하락폭 밴드 안에 이제 지수는 이제 와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갖고 돌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중에 여기서 짧게 이렇게 쌍바닥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바닥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흐름상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외바닥을 찍고 이제 두 번째 쌍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찍으러 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횡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느냐 못 만들어지냐 이 차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대 하락폭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요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얘가 어찌됐든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이 보시죠. 하락 추세를 요번에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넘어갔다는 것은 올라가 보려나 그 상승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얘는 못 올랐을 거예요. 추세를 돌리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지금 현재 그 추세를 꺼 봤을 때
얘가 딱 추세 이쪽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얘가 이제 여기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 갖고 최대 하락폭이 어딨냐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하락폭상 그 위치가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필요는 있다. 예, 단기적인 부분은 1956, 예, 그리고 1996. 요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예, 연두색으로. 자, 단기 흐름에서는 지금 최대 하락폭이 이쪽 밴드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쪽 밴드로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돌파 있는 추세 부근에 와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볼 때는 추세를 넘기려고 하면 이 단기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1파, 2파, 3파의 흐름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의 추세를 못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조정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최대 5파까지 있다고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얘는 마지막 요번에 반등 이후에는 최대 빠지더라도 최대 5파까지가 마지막 파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밴드 상에 단기적인 밴드 상에 이제 요까지 최대 폭이 있고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큰 흐름에 이제 최대 폭이 있고 여기 적정 수준이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미 11월 9일날 그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60일선 부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마 현재 빠지게 되면은 뭐 2050이나 뭐 2030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제 저는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파동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등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1선하고 장기 이평선 이쪽에서까지 올라가는 게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추세를 맞고 다시 이제 빠져서 한 파동 더 만들면서 확실하게 5파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부터 해갖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 단기 추세로 넘어가서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2와 여기 1996 여기 있죠. 예, 요 자리까지는 적정 수준까지는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최대 하락폭은 뭐냐면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정 수준은 뭐냐면 이 최대 하락폭보다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위치적인 부분을 말해주는 그런 가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이 거의 뭐 만나고 있죠. 가격권이 얼마 안 차이 나서 한 여기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잡아주려고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니면 뭐 좋은 호재가리가 있으면 급등 이후에 이제 추세를 한번 더 빨리 타치해주고 빠지면서 여기를 안 깨지고 오히려 이제 빠르게 상바닥을 만들고 돌파해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지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 부분에서 최대 하락폭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의 흐름은 여전히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폭락한다, 작살난다,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작살날 것 같으면은 주식 하지 말아야 되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 작살나는 거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전쟁 났을 때 작살나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이야기 드렸죠. 우리 전쟁이 나면은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전부 깡통 나는 겁니다. 전부 깡통. 근데 뭐가 무서워요? 내보다도 손실 더 많이 볼 사람도 여기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보다도 손실 더 많이 난 사람 여기 다 있다니까. 자, 기관 두개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올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최고 많이 매수했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볼까요? 1년 동안. 예? 지금 올해 지금 박살 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작년까지 합쳐서 올해 계속 팔았잖아. 맞지? 지금 봐요. 기관들 여기 이만큼 사갖고 있어요. 당장 그 차트 박살나면은 연기금 야들 박살나고요. 여기 금융투자 박살나는 거예요. 기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뭐 1년만 더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들 박살나는 거예요. 연기금 박살나고 2018년도부터 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박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좀 더 이제 뒤로 넘겼을 때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보이시나요?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보이시나요? 10년 전부터 해갖고 우리나라 시장 받쳐주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콜닥. 우리 콜닥 진짜 개인들 엄청나다 맞죠? 이거는 나 이해가 안 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거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기관도 아니다. 보이시죠?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기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어요. 작살나면은 좋다. 연기금하고 기관 이런 투자자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을 칠게요. 여기 외국인들은 누구겠어요? 전부 다 우리 그 검은머리 외국인일까요? 아니라니까. 진짜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프랑스, 러시아, 중국 뭐 어쩌고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 다 빼갖고 가야지. 전쟁 나는데 맞죠? 시장 박살나는데 돈 다 빼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어필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박살 날 것처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흔들리지 말라. 어차피 4차 산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산업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야? 4차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4차 산업과 4차 산업이 아닌 이제 쇠퇴하고 있는 산업들 있죠. 그 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계속 죽어나갈 거예요. 맞죠? 하지만 4차 산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처음에 무분별하게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죠. 진짜 튼튼한 놈, 아닌 놈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은 튼튼한 놈 내가 골랐다면 성장이 더디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면. 그러면은 이 4차 산업 이런 이제 이슈만 갖고 이제 갖고 왔던 이제 그 안 좋은 그 재무 뭐 기업들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도태돼서 이제 초기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 이미 지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쇠퇴하는 기업 쪽에 이제 계속 이제 몸담고 있으면은 같이 쇠퇴해갖고 이제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깡통되는 거예요. 기업이 자빠지는 거와 같이 나도 깡통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 쪽에 우량 주고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뭐 모멘텀이 있고 뭐 이런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더라도 끝내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수는 58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 번 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기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첫 번째로는 여기 추세 맞고 빠져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주면 최고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는 빠져서 밑에서 기어주는 거. 세 번째는 빠져서 반등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고 세 번째도 좋은데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탈하더라도 빨리 회복해준다. 최대폭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장은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작살을 나는데 코스닥은 어떻냐 이거예요. 예, 코스닥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예, 여기도 이제 그 이미 선이 꺼져 있는데 최대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예, 얘도 최대 하락폭 부근에 와서 예, 자리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코스피는 추세로 넘어갔다는데 코스닥은 못 넘어갔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코스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코스닥에 자금이 코스피 올라갈 때는 자금이 많이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많이 이렇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도 못 넘고 이렇게 오히려 코스피 죽으니까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수에 이제 그 코스피랑 코스닥 둘 중에 이제 대장을 고르라고 하면 코스피가 대장인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부대장인 얘가 코스피보다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당연한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만 약할 뿐이다. 그러면 나쁜 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흐름은 코스닥도 코스피랑 같다. 하지만 단점은 얘는 추세로 넘어갔다 오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다. 그러면 이제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통해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고 그걸 보고 전략은 아마 코스닥하고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네, 최대 하락폭은 571 그리고 591 색깔을 바꿀게요. 예, 빨간색. 자, 보이시죠? 그럼 현재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좀 전체적인 흐름은 약하지만 현재 이제 코스피가 지금 빠지고 있으면서 얘도 같이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이제 자금이 빠진다면은 그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코스닥이 올까요? 아니죠. 지금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내외적인 그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드디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그 코스피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 난리가 났죠. 예? 예, 지금 이제 12월달 이전부터 해갖고 한 10월 초부터 해갖고 돼지열병을 그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백신주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보존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막 예, 제약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약주들에 대한 그 예전에 그 안 좋았던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예? 돈이 이렇게 한정적이더라도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전부 다 보면 제약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온다면 코스피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그 동조해서 내려왔지만 지금 보시면 점점 각을 좀 예? 줄여 나가죠. 빠지는 각을. 이건 뭐냐면 이 제약주들이 코스닥 그 자금이 유동성이 좀 몰리니까 코스피보다는 각을 좀 줄여 나가면서 하락폭을 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그 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까 코스피도 이야기했죠. 예, 단기적인 추세도 넘어가야지 추세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도 이제 똑같다면 코스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야? 하지만 이제 코스닥을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제약주가 지금 이제 매기사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피도 똑같이 반등 나오겠죠. 코스닥도 그러면 똑같이 반등 나오는 거야. 그럼 하루 이틀 나오면 뭐야? 얘는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어찌됐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예? 그 한번 넘어갔다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빠진다면 넘어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뭐 똑같이 5%로 빠지든 뭐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빠지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추세를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12월 달 혹은 내년 1월 달까지는 이 제약주 혹은 코스닥이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코스피보다는 당장의 그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는 코스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약주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4차 산업 관련주를 이야기하는 게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이 다 지나면 이런 성장주들이 길게 오래 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한 이런 상황에서 그 기업 펀드멘탈이나 그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면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만 하면은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요런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5%로 빠져서 바닥 만들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넘어가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닥 만들고 가든지 어찌됐든 뭐 코스피랑 같은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차이점은 얘는 코스피보다는 어찌됐든 먼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에 나왔던 이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추세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래 될지 안 될지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그 넘어갔다 오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완만한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 하락폭 중에 적정 수준 이쪽 부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파를 만들고 가든지 하지만 이 최대폭을 이탈하는 그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그 지점에 와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제약주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약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매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잡아주면 오히려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전에 이제 이제 코스피 이제 대형주들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못 갔던 4차 산업 관련주 중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뭐 여기 쭉쭉쭉 많잖아요. 그런 쪽들이 오히려 제약주가 움직이고 나면 잠깐 쉴 때 강한 탄력을 받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왜 나는 지수가 더 이상 이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거는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날린 건 확실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심하죠. 자, 그러면 12월 달에 이제 있는 이벤트가 어떤 게 있냐면 12월 10일 날, 11일 날 여기 FOMC 회의 있습니다. FOMC 회의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는 몰라요.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12일 날 옵션 만기일,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고 옵션 만기일. 그리고 15일 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1차 합의 서명을 15일 전으로 뭐 하니 많이 하면서 지금 많이 뉴스에서 떠들고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맞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 15일 날 뭐 중요한 거는 관세를 15%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든지 부과를 안 하든지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도 바닥이 나오고 안 해도 바닥이 나온대요. 그럼 부과를 안 하면은 호재요. 부과를 하면은 악재죠. 그래도 바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자기가 대선 그 쪽으로 이제 집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고 흔들 수 있는 시기가 이번 12월 달밖에 안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예, 대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쪽에 신경을 아무래도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대선에 한번 재선을 하려는 욕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드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중국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요번에 이제 유럽 쪽에 뭐 맞나요? 아르헨티나인지 어딘지 뭐 거기 해갖고 한 두 곳에 관세를 때려 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죠. 야 봐라, 니시 안 하면 내 15일날 관세 매겨버리겠다, 이런 액션을 취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이 이 딴 데 관세를 매기도 큰 우리나라 시장이나 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핵심은 중국이라는 거죠. 그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카드 계속 건들죠. 이거는 번외인데 우리나라 때문에 건드는 거라 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야, 이씨, 너것들 계속 이렇게 하면은, 북한하고 이런데 너희들 우리가 빠져버리면 북한이 좋아하겠지, 뭐 하면서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미국이 중국에게 요번에 15일날 그 한 번 더 관세를 매긴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차 합의 말 그대로 1차 합의는 저는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완벽한 퍼펙트한 합의가 나와서 서로 이제 완전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끌고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갖고 이제 계속 이제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면서 계속 시장에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코스닥 다우하고 나스닥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게 아마 이런 영향입니다. 예. 뭐 홍콩 인권법 서명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다 이것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지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면은 다우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선에서 그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번 대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가 잘 이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장을 지고 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나라 회사의 그 기업들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우가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가면 뉴스나 떠들겠죠.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국면을 항상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오히려 좋은 영향의 시너지가 발생했다. 그 뭐야?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선 그 상대가 누가 나오든 현재 이렇게 뭐 시장을 이렇게 그 뭐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그 대선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부분을 반드시 그 트럼프는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말로써 이렇게 장난질 하고 있는데 저는 장난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고 나는 것은 이제 신생국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국 안에 반열에 들더라도 이제 좀 약소국에 속하는 그런 쪽에는 완전 작살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은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히고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숨은 키워드가 나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예, 숨은 키워드는 금리,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 제가 이제 15일날 이제 관세를 부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15일날 15%.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있는 게 뭐라 했죠? 12월달에 이슈가 10일날하고 11일날 있는 FOMC 회의 있다 했어요. FOMC 회의. 근데 FOMC 의장이 이제 요 앞전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요번 올해는 없다고 했거든요.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다.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 이런 걸로 해서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을 이어서 가면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캠프 이제 실질적으로 재선을 위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발광을 올해밖에 없다는 거죠. 올해 12월 달.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15일 날 관세나 이런 부분 하고 계속 이제 말싸움 메시지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뭐 아르헨티나인지 뭔지 북아메리카인지 뭔지 거기에 관세 두드러 패고 이런 것들이 예? 계속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장 이제 경제 이제 전문가들한 사람들이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작살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FOMC 의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워 들을 거 아니야, 맞죠? 예, 통계치가 그래 나오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없다 했던 것을 갑자기 요때 금리 동결이 아닌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트럼프 계속 금리 인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강력한 카드를 갖고 계속 두들겨 패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은 자기 말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직업혈락 할 수 있어. 하지만 금리는 있잖아요. 자기가 내려라 한다고 내리지 않거든. 이 의장 마음인 거야. 근데 금리를 한번 내리고 한번 내리면은 주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런 압박이 만약 요번에 통한다 하면 나는 15일날 이거 유예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 대선 때 금리는 내려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유예시켜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시장이 더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불확실성에 대해서 약간 해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금리는 뭐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또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제 급한부를 이제 만약 이제 15일날 이제 유예를 해놓으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이제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원동력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해소해 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끌어올릴 강력한 힘의 원천이 금리 인하가 돼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최고의 키워드는 이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12월 달에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년 대선 랠리 하기 전에 지금 원래 이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내년에 이제 편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들도 막 많은 이야기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제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안 좋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저도 뭐 그 생각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 이것 또한 나는 트럼프가 다 이제 이 금리 자기가 집권에 있을 때 금리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그 이제 카드로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는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거기에 따른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니까 다우가 신고가를 내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은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면은 예, 그 더 좋은 그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비교해 볼 차트를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달러 인덱스 차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과거까지 안 나와서 딴 데서 가져오도록 하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 월봉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은 요게 여기 보이시죠? 요 사이트에서 그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 달러 과거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월봉 차트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앞전에는 거의 박스권도 움직였죠. 근데 요 안에 이제 굴곡이 있는 것마다 이제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것부터 확인해, 눈에 띄는 큰 것부터 확인한다면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있었죠.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날짜 이렇게 여기 2002년도 여기 보이시죠? 예, 제가 조금 더 이거 맞추도록 할게요. 예, 요렇게 하면 되겠네. 자, 여기 2002년도에 여기 있었어요. 최고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이제 그 지수가 쫙 빠졌어요. 2008년도까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됐어요? 장난하게 올라갔죠. 2002년도에 뭐 있었어요? 월드컵 있었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월드컵 특수 뭐 혹은 이런 것들, 올림픽 특수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도쿄 올림픽 이런 거 그 또 이제 유치를 하고 하면은 그런 특수 때문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신흥국 쪽에 이제 투자 그 자금들이 몰려갖고 이렇게 지수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더 강한 힘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쿄나 월드컵 이런 걸 하는 건 뭐야? 우리나라 홍보가 되잖아요. 예? 도쿄 홍보가 되잖아. 그러면 신흥국 도쿄나 이런 데 이제 투자금들이 이 홍보가 되면 이런 때 홍보한 만큼에 대해서 이제 그 성과를 누리는 게 지수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그런 게 열린다고 해갖고 잘 되면 예? 서로 이제 그 한락하겠죠. 예, 근데 이때까지 그런 올림픽이나 큰 이제 운동 뭔가를 하는 거를 했을 때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건 둘째 치고 여기 2002년도부터 해갖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빠질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저점을 찍고 2009년도 여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여기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면서 이렇게 맞나요? 미국에서 터졌을 때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박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 이제부터 해갖고 2010년도 이렇게 바닥적으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급등해주고 다시 이렇게 2010년도 초반부터 해갖고 11년도 후반까지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는 빠지진 않고 옆으로 횡보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급락했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여기 보이시죠? 2017년도 달러 이제 고점에서 꺾일 때 추세적으로 꺾여서 2018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017년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달러가 꺾일 때 우리나라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18년도 저점 찍고 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달러 이제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하고 하면 달러가 예, 달러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시장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죠? 근데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이제 뭐 있니 많이 뭐 이런 건 뭐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은 제가 왜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안 빠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방금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달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빠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카드로 인해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해라고 계속 이제 그래 하고 있고, 자기 정권 다음번 대선, 요번에 이제 대선이 이제 더 확실하게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은 경기 부양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가 잘 살아야지 그 모든 국민들이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요번 12월 10일 날하고 11일 날 금리나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부터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로 빠질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게 추세 이탈하고 빠져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시장은 다시 올라가겠죠. 예.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이제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11월 달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 한다고 거의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 경제 더 안 좋아진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요번에 해버리면 무조건 우리나라 내년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이제 달러 상황을 요거는 이제 최근 상황은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니까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계속 지수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만들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0달러 보이시죠? 네. 예, 100달러 여기 지지해줬던 요 자리 90달러 뭐 요런 정도, 여기는 강력한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민적으로 쭉 추세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그 부근에 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추세를 여기서 한번 이탈했죠. 여기서 아마 최초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뭐저저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거는 뭐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때요? 예?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자, 보세요. 원래 뭐 이런 디테일하게까지 설명 안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저점에서 단기적인 고점 여기, 예, 그리고 옆에 쉬었다가, 예, 다시 돌파했는 이 흐름에서 얘는 이제 N자형 파동을 설명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N자형 파동을 이해하기 좀 사실 힘들죠. 그러면 얘가 한 파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고점만 더 쉬어졌으니까. 그 다음 파동은 뭐냐? 돌파 이후에 쉬었다 가는 자리. 근데 요 앞전에 박스권 하단부 여기 이탈하지 않았죠. 그럼 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렇게 N자형 파형으로 3파를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쉬다가 5파 만들 수도 있지. 네, 5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5파를 만들기보다는 얘는 이미 5파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박스로 움직이면서 고점을 넘기면서 여기서 5파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5파가 만들어졌고, 여기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1파, 2파, 3파, 4파, 여기 5파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서 한 개, 봉우리 두 개 보이시죠? 쌍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이제 여기 추세가 이탈하면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큰 장기 추세를 지금 이탈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앞전에 있던 저항권까지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고 나서 조정 나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파까지 큰 오파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래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지금 추세를 이탈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 경제 그가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미 지수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솔직하게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만약 우리보다 돈 많은 누군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은 통계 자료 혹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예, 정보를 취합해서 투자를 당연히 예, 선제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당장 이제 뭐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뭐야?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예, 오히려 하방으로 빠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겁니다. 제 말은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깨지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해갖고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진 자리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 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이제 지수적인 부분은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 원 달러 환율을 봐도 예,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원 달러 환율을 봐도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예, 1200원 요런 자리가 지금 강력한 저항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걸 돌파해서 내려왔잖아요. 예,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뭐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적인 부분을 이탈해 줬기 때문에 뭐 여기 내려와서 이 빠진다면 이 밑에 자리를 지켜줄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 저항인 것도 있고, 예, 여기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얘도 오파의 흐름이 완성이 되고 지금 고가에서 지금 머리를 만드는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요번에 그 금요일에 양봉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일날 예, 그런 부분을 고가를 만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예, 포지션을 잡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코스닥이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코스닥에 또 외국인들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고가를 만들고 추세적으로 예, 최종적으로는 여기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할 때 본격적인 시작이 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꺼나는 추세 쪽으로 예, 캔들이 뭐냐 하나 둘셋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이제 모든 게 정해질 거예요. 그 뭐냐 다음 주 수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그 전에 뭐 있어요? 10일날 11일날 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이네요. 그러면 뭐야 한 3, 4일 뒤에 여기 추세가 딱 걸리는 자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냥 이거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간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일날, 12일날 이제 수요일날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그날 새벽에 나오겠죠. 그럼 옵션 만기일날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금리가 동결을 하든 뭐 인하를 하든 여기서 방향은 정해줄 거란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밑으로 꺾어준다면 15일날 그 관세를 두들기 패든 안 패든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빠질 거라는 거예요. 예, 밑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는 흐름상에 와 있는 주기 때문에 15일날 뭔 일이 나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 하지만 15일날 만약에 그 유예를 안 한다 하면 이 자리가 이제 지켜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환율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예? 하지만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의 기조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나는 15일날 관세 두들기 빼기보다는 유예를 해줘갖고 확실하게 예, 달러 인덱스가 그 빠져갖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만약에 유예를 안 하고 그 만약에 관세를 매겨버리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또 높아지는 거야. 그럼 달러 인덱스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전략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도 오파도 나오고 뭐 기술적으로 다 나오고 목표도 찾고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꺾이려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상에 있는 상황을 봐도 예, 추세적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연관지어서 같이 봐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그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예,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다 달라요. 시장에 참여를 하고는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수익 나고 누군가는 또 손실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제 영상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헛소리라고 들어도 뭐 상관없고요. 이건 저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미리 그 모든 부분에서 갖고 전략과 전술에 필요한 기초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시장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어찌됐든 간에 분석을 하면 내가 틀렸든 맞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전략이 계속 나오는 거야. 전술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제 나만의 생각을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틀리다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움직이고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니면 전술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세웠던 전략은 100% 이길 것 같은 전략을 들고 왔는데 전술을 들고 왔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돼갖고 뛰어들었는데 총 몇 발 쏴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은경변을 예? 잘 대처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겠죠. 예? 전술을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승리를 하는 거죠. 전략은 내가 갖고 가는 그 주식으로 따지면 전략은 모든 기준과 원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술은 뭐예요? 매매 전략인 거죠. 매매 전략. 매매 기술인 거죠. 예, 매매를 했으면 그에 따른 이제 전술을 뭐 갖고 갈지, 단기로 잘라 먹을지, 손절을 해야 될 자리에서 할지,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본인이 잘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큰 흐름을 못 읽는데 전략 전술 안만 좋아도 어떻게 됐어요?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예, 전략 전술이 좋으면 뭐 운 좋게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략을 이제 뭐 혹은 시장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을 뭐 맞든 틀리든 간에 뭔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주식을 접하시면 틀렸으면은 틀렸는 대로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맞으면은 맞는 대로 내가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영상이 좋았다면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예, 항상 빠른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빨리 이렇게 알람이 가니까 예, 누구보다도 빨리 볼 수 있는 예,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